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7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배점이 총 35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기타 작업을 보게 되면 1번, 2번, 3번하고 총 3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1번 문제가 차트를 수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매크로 작업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이제 프로시저 문제가 나왔죠. 자, 요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에 이제 지상 및 그림에 따라서 우리 차트를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만약에 신규로 이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우리가 기타 작업 1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차트를 이제 수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제목은 한국사 성적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근데 우리 거는 지금 차트의 제목이 없죠. 그리고 가로축의 제목은 이제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세로축의 제목은 점수를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세로축의 그 값은 우리 최대값을 100으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제목들을 이제 확인해 보면 차트 제목 없고요. 세로축도 그렇고 가로축도 그렇고 제목이 전부 다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로축을 봤을 때 최대값이 지금 120으로 되어 있죠. 근데 100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제목부터 집어넣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차트를 먼저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한번 해주면 지금처럼 차트 디자인이다, 서식이다, 이런 메뉴가 이제 생성이 되죠. 그때 우리가 이제 차트 디자인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맨 앞에 보게 되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차트 요소 추가요. 그래서 우리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준 다음에 우리는 차트의 제목을 이제 차트 위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 위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차트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차트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차트의 제목을 수식 입력줄에다가 우리가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한국사 우리 성적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하고 꼭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줘야 돼요. 엔터를 눌러야 내가 입력했던 그 제목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된다고요. 그럼 이제 차트 제목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의 그 제목이요. 해서 우리가 차트 요소 추가 다시 들어간 다음에 축 제목을 넣겠다. 그때 이제 기본 가로요. 기본 가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축 제목하고 생성이 되면서 얘가 선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차트 제목과 똑같이 우리 여기 이제 수식 입력줄에다가 우리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써주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제목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우리 차트 요소 추가로 들어간 다음에 축 제목을 집어넣어라. 이번에는 기본 세로다.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세로축에 축 제목하고 생성이 되면서 축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지금 우리 수식 입력줄에다가 여기다 이제 점수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입력해주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로축의 그 최대값도 100으로 이제 설정해 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세로축을 먼저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이렇게 이제 세로축이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축서식이요. 축서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우리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축서식 창이 떴습니다. 여기서 우리 최대값이 지금 현재 120 그렇게 써져 있는데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100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요.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최대값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축서식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자고요. 그리고 우리 차트 그림을 보니까 맨 위에 이제 아까는 120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100으로 최대값이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최종 점수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자, 우리 최종 점수가 회색 요 꺾은 선형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회색 꺾은 선형을 차트의 종류를 우리 묶은 세로막 대형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키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색 이 꺾은 선형 중에서 아무거나 한번 내가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회색 이 꺾은 선형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특정 계열만 차트의 종류를 바꿀 때는 해당 계열을 먼저 선택해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요. 그래서 우리가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차트 종류를 변경할 수 있게 쫙 뜨는데 그때 이제 각각의 계열들마다 우리가 이제 차트의 종류를 이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이제 최종 점수라는 거예요. 최종 점수 얘를 우리가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묶은 세로막대용으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요 첫 번째 요 그림이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묶은 세로막대용이다. 그렇게 이제 제목이 떴죠. 그러면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우리 최종 점수라는 그 계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묶은 세로막대용으로 차트의 종류가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묶은 세로막대용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을 한 다음에 그때 도형의 효과를 기본 설정 1 요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형 효과를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회색 막대기요. 회색 막대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모든 회색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의 서식이요. 서식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곳에 도형 스타일이라고 있고 우리 도형 효과라고 지금 이곳에 있죠. 문제에서도 도형의 효과를 바꿔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도형 효과 이곳으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우리 미리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요 첫 번째 거 마우스가 다 보니까 기본 설정 1 요게 이제 맞죠? 해서 요거 이제 클릭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이제 도형 효과가 이렇게 싹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우리 3번 문제 보니까 기말 계열을 그랬어요. 기말 계열이 우리 요 주황색 꺾은 선형을 보고 얘기하죠. 얘를 우리 완만한 선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 그때 표식을 우리의 표식은 전부 다 동그라미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표식을 삼각형으로 이제 변경을 시키래요. 그리고 최고 최저값 연결선 이거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기말 계열이요. 주황색 요 꺾은 선형 아무거나 이제 한번 내가 이제 클릭을 해주면 이 주황색 이 기말 꺾은 선형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때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완만한 선으로 그걸 이제 표시해 줘야 되겠죠. 해서 여기서 우리 첫 번째 요 아이콘이 우리 채우기 및 선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우리 지금 여기서 이제 선이 선택돼 있죠. 그때 우리 맨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면 우리 완만한 선이라고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완만한 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체크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랬더니 우리 차트 그림 봤을 때 완만한 선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때 이제 표식을 삼각형으로 이제 변경시키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맨 위로 이제 올라가서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선이라는 게 있고 표식이라는 게 있고 따로따로 있죠. 해서 우리가 이제 선을 바꿨으니까 이제 표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지금 이곳에 표식 옵션이라고 따로 있죠. 해서 우리가 표식 옵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곳에 기본 제공하고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로 설정이 되어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삼각형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데이터 계열 서식창 여기서 이제 할 건 다 해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X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한번 이제 클릭해보면 이렇게 이제 표식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된 걸 우리가 싹 다 이제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말 계열을 이제 다시 한번 더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최고 최저값 연결선 이걸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그때 최고 최저값 이 연결선을 우리가 이 차트에다가 추가를 이제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차트 디자인이요. 차트 디자인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맨 앞에 보게 되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준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에서 우리의 최고 최저값 연결선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최고 최저값 연결선이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중간 계열에 그랬어요. 우리 중간 계열이 요 파란색 요 꺾은 선형을 보고 얘기하죠. 이 꺾은 선형 중에서 오두환이라는 그 사람의 요소에 대해서만 데이터 레이블을 그림같이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자, 우리 오두환이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있고 이 사람의 요 파란색 이 꺾은 선형이요. 여기에만 이제 데이터 레이블을 그림처럼 이제 표시하래요. 자, 그럼 일단 우리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중간 계열의 그 오두환의 그 데이터에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위쪽에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이 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간 계열 그랬으니까 우리 파란색 요 꺾은 선형을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모든 중간고사 요 꺾은 선형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오두환 이 요소에 대해서만 그렇게 할 거니까 요 표식 있죠? 오두환의 표식이요. 이 표식에서 한 번 더 요 표식에서 우리가 클릭을 해주면 요 표식 하나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를 이제 시킬 거니까 우리 차트 디자인에 우리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요. 해서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땅 하고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시키겠다. 그때 우리가 이제 이 표식 위쪽에다가 이제 표시할 거니까 우리가 위쪽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위쪽에 88하고 이렇게 이제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우리 차트에 평균이 이제 표시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삭제를 하래요. 자, 지금 우리 평균을 보니까 지금 이 아래쪽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쭉쭉 써져 있는데 이 마지막 것만 지금 평균이다. 요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우리 차트에 추가가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삭제하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차트를 한번 선택해주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 차트를 만들었는지 지금 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지금 요만큼의 이제 범위를 가지고 우리 차트를 만들었대요. 그때 평균이 맨 마지막 이곳에 있죠. 얘를 이제 삭제해서 차트에 이제 표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차트 디자인에 우리 이곳에 데이터라고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주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선택 얘를 이제 클릭해도 돼요. 해서 여기서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중간 계열 먼저요. 중간 데이터가 지금 이만큼이 사용이 됐고 기말 데이터가 지금 이만큼이요. 최종 점수가 지금 이만큼의 데이터가 사용이 됐죠. 그때 요 평균 빼고 우리가 이제 범위를 이제 편집을 시켜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중간 계열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편집이요. 편집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뜨는데 우리가 이제 제목, 계열의 이름은 우리가 편집하는 게 아니죠. 계열의 값들만 이제 편집해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계열의 값, 얘 여기 이제 써져 있는 거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 우리가 이제 중간 그 데이터 값 요만큼 평균 빼고 요만큼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새로 이제 설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 데이터 요거 이제 선택한 다음에 또 똑같이 우리가 이제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계열값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기말 데이터 요만큼이요. 평균 빼고 요만큼만 지금처럼 새로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점수요. 요것도 이제 선택해 놓고 우리가 이제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의 계열값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만큼의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범위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범위를 설정할 때 이렇게 이제 평균 값들을 싹 다 빼고 그렇게 이제 편집을 해 준 거죠. 해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값을 다 편집해 줬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맨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원래 오른쪽 끝에 우리 평균이 있었는데 그 평균 값이 없어졌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평균 값이 이제 표시가 되지 않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평균 값을 우리가 삭제를 할 때 아까는 맨 처음에는 요만큼의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했죠. 근데 지금은 요만큼의 데이터를 이렇게 사용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차트에 원본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붙어 있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자, 일단은 우리가 원래대로 다시 만들게요. 여기서 이제 컨트롤 Z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실행 취소가 되겠죠. 해서 지금 평균 값이 이곳에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차트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보면 지금처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차트가 만들어졌는지 요게 이제 표시가 되죠. 그때 지금 이곳에 보면 파란색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점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이제 우리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때 위로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옮겨주면 우리 차트 데이터 범위가 지금 요만큼으로 이제 수정이 돼요. 해서 우리 차트 그림을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 값이 싹 다 이제 삭제가 다 됐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서 요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이 표시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삭제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편집을 하는 거는 차트의 원본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붙어 있는 경우에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이제 다 처리해 줬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다 만들었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차트랑 문제 그림상에 나와 있는 그 차트랑 우리 똑같아야 돼요. 해서 그때 이런 제목은 똑같은지 이런 제목은 똑같은지 그런 것들 싹 다 이제 확인해 주고요. 세로축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고 가로축도 싹 다 이제 확인하고 우리가 범례를 따로 바꾼 적은 없지만 범례도 확인하고요. 이 그림 영역, 이 영역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들 싹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런 레이블도 확인해 줘야 되고 중간중간에 들어간 이런 주 눈금선 있죠?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하고 전부 다 확인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기타 작업 2번 시트였더니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런 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매크로를 이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자, 지금 여기 봤을 때 매크로 문제가 동그라미 1번 문제가 있고 동그라미 2번 문제가 있고 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G3에서 G10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G3에서 G10번 영역이다. 그러면 지금 이 평점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제 설정하는 서식 적용 매크로 요거를 이제 생성하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셀 값이 이곳에 이제 평점이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곳에 들어있는 그 셀 값이 80 이상일 때 숫자 뒤에다가 이제 자람 요 글자를 이제 붙이래요. 그리고 60 이상일 때는 숫자 뒤에다가 이제 보통이다 요거를 이제 붙이고요. 그 외에는 숫자 뒤에다가 이제 노력 유함 요거를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표시할 때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때 이제 표시 예를 보니까 만약에 90인 그 데이터가 있을 때는 지금처럼 우리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해서 90.0이라고 이렇게 표시해주고 자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 값이 만약에 70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60 이상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70.0하고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그 뒤에다가 보통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숫자 뒤에다가 노력 유함 요걸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만약에 실제 값이 0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0.0 노력 유함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 값이 0일 때도 0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표시 형식을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때 개발 도구에 삽입을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고 거기서 우리 단추라는 게 있는데 그 단추를 동일한 시트 i의 2번에서 j의 3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i 2번, j 3번이다. 그러면 i의 2번부터 j의 3번이 지금 요 영역이죠. 이 영역에다가 단추를 이제 생성을 하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서식 적용으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그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서식 적용이라는 이 매크로가 이제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을 할 때 우리가 조건이 됐든 색깔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대괄호로 묶어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색깔이 있다 그러면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색 이름을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고 그 다음에 대괄호 열어서 이제 조건을 우리가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표시 형식을 우리가 작성을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세미콜론 찍어주고 두 번째 게 있다. 그러면 두 번째 것도 그 뒤에다가 이제 색 이름 조건 표시 형식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동그라미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단추를 먼저 생성을 먼저 해줘야죠. 그때는 우리가 개발 도구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삽입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양식 컨트롤에 우리 단추요. 요 단추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i의 2번에서 우리 j 의 3번까지 싹 다 이제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서 요렇게 이제 단추를 만들어주면 되죠. 단추를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문제에서 서식 적용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매크로 이름을 우리가 서식 적용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기록 단추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이제 화면상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이 끝나면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매크로가 켜지기 전에는 지금처럼 이곳에 매크로 기록 아이콘이 그리고 아래쪽에도 매크로 기록 아이콘이 표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켜는 순간 이곳에는 이제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짜잔하고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이제 매크로가 켜졌습니다. 매크로가 켜지니까 지금처럼 기록 중지다. 기록 중지 아이콘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럼 이제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G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G의 10번까지 요만큼 이제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고 그리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이제 눌러서 우리가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표시 형식 중에서 사용자 지정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의 형식에 지표준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 써져 있는 거는 다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해 주면 돼요. 그때 이제 셀 값이 이제 80 이상일 때 숫자 뒤에다가 이제 자람 요걸 이제 표시하는데 그때 숫자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색깔 이름을 쓰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색 이름이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색깔 이름은 안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대괄호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크거나 같다 80 해서 8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83 이상일 때 우리가 그때 이제 숫자를 앞에다가 먼저 표시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0.0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글자 이제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쌍따옴표 열어서 가로 열어주고 잘함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쌍따옴표까지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거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두 번째 거 써야죠. 두 번째 거는 이제 60 이상이면 숫자 뒤에다가 이제 요 글자를 이제 붙여줄 거예요. 그때 이제 숫자도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도 60 이상이라는 그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대괄호 열어주고 크거나 같다 60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숫자를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할 거니까 0.0 하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해서 0.0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글자를 입력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 묶어서 가로 열어주고 여기다 이제 보통 이렇게 써주고 가로 닫고 쌍따옴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60 이상일 때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외에는 숫자 뒤에다가 그냥 누력 유함 요것만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맨 뒤에 찾아가서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이제 조건이 없으니까 조건은 안 쓰면 됩니다. 조건은 안 쓰고 이제 우리가 숫자를 표시할 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야 되니까 0.0 하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문자를 쓸 거니까 쌍따옴표 찍어서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노력 요함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고 쌍따옴표까지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형식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고 작성이 끝나면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평점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이제 한 번 더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매크로 이제 기록 중지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기록 중지요.
기록 중지 시킬 때 이 아이콘을 이용해도 되고 아래쪽에 있는 요 기록 중지 아이콘을 우리가 클릭을 해도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기록 중지요. 기록 중지까지 시키면 이제 매크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단추에 이제 제목 바꿔줘야죠. 해서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 들어가 주면 되겠죠.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서 우리 단추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서식 적용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리고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서식 적용이라는 요 매크로는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G3번에서 G10번 그 영역에다가 조건부 서식 요거를 이제 설정하는 상위 3개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지정한 그 영역이 G의3에서 G의 10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조건부 서식을 이제 설정하는 그 매크로를 만들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상위 하위 규칙이라는 걸 이용하래요. 조건부 서식에서 우리 상위 하위 규칙이라는 거 이걸 이용해서 상위 3개 항목에 대해서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이 서식이 이제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때 우리 개발 도구에 삽입해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 있고 거기서 이제 단추라는 거를 동일한 시트 i의 5번에서 j의 6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i의 5번이다.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j의 6번이면 지금 이만큼이죠. 요만큼에다가 이제 단추를 생성을 하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상위 요금으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상위 3개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 때 도형이 됐든 단추가 됐든 이런 것들을 문제상에 써 있으면 이걸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개발 도구에 가서 우리가 삽입이라는 요 메뉴에 양식 컨트롤에 우리 단추요. 요 단추라는 거 이제 클릭을 한번 해주고 그러면 아예 5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J의 6번까지 싹 다 이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이제 단추를 만들어 주면 되죠. 그러면 단추를 만들자마자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매크로 이름 써줘야 돼요. 매크로 이름은 상위 3개 하고 이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 써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크로 이름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 위쪽에 기록 중지가 떴습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이제 우리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죠.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이제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자고요. 자, 우리 G의 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G의 10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할 거니까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로 찾아간 다음에 우리가 조건부 서식 여기 있죠? 요거 이제 클릭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상위 하위 규칙이라는 거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상위 하위 규칙 여기에서 우리 상위 10개 항목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왜? 문제에서 이제 상위 3개 항목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할 거기 때문에 제일 비슷한 우리 상위 10개 항목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요걸 이제 찍어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떠요. 여기 보게 되면 몇 개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냐 물어보죠. 우리는 이제 상위 3개 항목에 대해서만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요거 이제 선택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10이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3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때 이제 적용할 그 서식이요. 그 서식을 여기서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선택을 해서 우리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요것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상위 3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부 서식 끝났으니까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록 중지 시키면 되겠죠. 기록 중지 시킬 때는 아래쪽에 보게 되면 기록 중지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이제 기록 중지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매크로를 다 만들었으니까 이 단추의 이름도 바꿔줘야 되겠죠. 해서 이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단추 2라고 써져 있는 글씨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우리가 상위 요금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이제 한 번 더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매크로, 이 두 개 매크로가 실행이 되나 안 되나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서식 적용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지정했죠. 그러면 우리 평점이라는 이곳 이만큼 이제 범위를 설정해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누른 다음에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고쳐주게 되면 이제 표시 형식이 싹 다 이제 해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상위요금, 요 매크로는 우리가 방금 조건부 서식 작성하는 거를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만들었으니까 지금처럼 요만큼 이제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 규칙 관리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방금 만든 그 규칙이 이곳에 있죠. 요 규칙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규칙 삭제를 해버리면 돼요. 규칙 삭제를 하고 확인이요. 그럼 이제 조건부 서식도 싹 다 이제 해제가 됐죠. 그 상태에서 셀 포인터의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써져 있죠. 우리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서식 적용을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르면 서식 적용이 싹 다 됐죠. 그리고 우리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상위 요금 요거 이제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상위 3개 항목에 대해서 서식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매크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서식 적용이라는 이 매크로를 만들 때 제가 썼던 그 서식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앞에다가 이제 80 이상일 때 그리고 60 이상일 때 하고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준 거예요. 80 이상일 때는 지금처럼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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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제 서식 코드를 써준 거고 그 뒤에다가 요 글자 붙여라 요 글자 붙여라 요 글자 붙여라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 코드를 우리가 작성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매크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프로시저 문제가 나온 거죠. 자,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에 보니까 지금처럼 통신 요금 내역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고 요금 청구라는 요 단추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요금 청구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가 지금 요 단추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통신 요금이라는 이 폼이 화면상에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 요금 청구라는 이 단추를 아무리 클릭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통신 요금이라는 그 폼이 이제 화면상에 나타나게 해라. 그거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개발 도구로 먼저 이동을 한 다음에 우리가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요금 청구라는 요 단추 있죠? 요 단추 위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떠요. 뜨면서 요금 내역이라는 ECMD라는 이 단추가 있다.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곳에다가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죠. 그때 이제 우리 폼의 이름은 통신요금이에요. 그래서 통신요금이라는 이 폼이 쇼 나타나게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통신요금 .show 하고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써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걸 이제 했으니까 되나 안 되나 이제 실행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요 엑셀 아이콘 이제 클릭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선택해준 거 요거 이제 해제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금 청구라는 요 단추를 이제 클릭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통신 요금이라는 폼이 짜잔하고 나타났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통신요금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통신요금이라는 그 폼에 고객 번호가 있는데 그 고객 번호에다가 조회할 그 고객 번호를 입력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조회라는 그 단추를 클릭했을 때 워크시트에 표 1번에서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각각 컨트롤에 이제 표시가 되도록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요금 청구부터 한번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폼이 생겼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고객 번호를 짜잔하고 이제 입력을 해요. 고객 번호에다가 조회할 그 고객 번호를 입력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조회라는 이 단추 있죠. 이 조회라는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그때 그 고객 번호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이곳에서 찾으래요. 찾아서 그 해당하는 데이터가 이곳에 이제 자동으로 쭉쭉쭉 이 엑셀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 텍스트 상자에 각각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할 때 폼에 있는 데이터를 엑셀로 옮기냐, 엑셀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 폼에 옮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입력행 잡아주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에 있는 데이터를 엑셀로 옮길 때는 지금처럼 입력행을 이렇게 이제 구해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엑셀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 폼으로 옮길 때는 지금처럼 입력행을 이렇게 이제 구해준다라고 앞에서 이제 했었는데, 그때 지금 이 데이터, 이 문제가 우리 엑셀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 폼으로 이제 옮겨주는 거죠. 그때 이제 입력행을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입력행을 지금처럼 이 문제는 이렇게 이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만약에 고객 번호 그거를 이제 KK512 얘를 이제 입력하게 되면 이 사람의 이 데이터가 이제 폼에 들어가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폼에다가 CX584하고 이 고객 번호를 입력했다면 이 사람의 데이터가 이제 폼에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엑셀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우리 폼으로 옮긴다. 여기서 이제 입력행을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특정 버튼을 눌렀을 때 마지막 사람의 데이터를 이제 폼으로 옮겨달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행을 구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처럼 어떤 특정 고객 번호를 입력하고 그 고객 번호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 폼에다가 옮겨달라. 그렇게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행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 두 번째 지상을 봤을 때 우리 for each next 문을 이용해서 작성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for each next 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형식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for each next요. for each라고 이렇게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개체 변수를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in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컬렉션 개체를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실행문을 이제 쭉쭉쭉 작성해주고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next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생긴 게 for each next라는 이 명령문인데, 자, 얘는 이제 사용법 좀 보자고요. 우리가 여기다 이제 개체 변수를 이제 써주면 돼요. 얘는 말 그대로 변수예요. 변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름, 변수명을 아무거나 써도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뭐 개체 변수의 명은 뭘로 해라 그렇게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써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컬렉션 개체를 우리가 이제 찍어주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컬렉션 개체로 요만큼의 범위를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왜 이거를 사용하냐? 우리가 이제 폼에다가 이제 고객 번호를 입력받는다 그랬죠? 그렇게 이제 입력받은 그 값을 이 고객 번호랑 서로 전부 다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만큼 이제 고객 번호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내가 폼에다가 입력했던 그 고객 번호랑 똑같은 걸 찾아서 그 사람의 데이터가 이제 폼으로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컬렉션 개체를 지금 요만큼 이제 쓰는데, 그때 이제 개체 변수를 제가 만약에 AA라는 요 변수 값을 이제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컬렉션 개체로 지금 요만큼의 이제 범위, 여기에는 지금처럼 데이터가 5개가 들어있죠. 이 5개의 데이터가 첫 번째 게 맨 처음에는 이 AA라는 이 변수, 개체 변수에 이제 들어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실행문을 이제 한번 반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넥스트를 만나게 되면 다시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이제 두 번째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요 실행문을 또 반복해주고 넥스트를 만나면 또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셀렉션 개체에서 지정한 이 범위 있죠. 이 범위에 이제 5개의 그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 4부터 시작해서 넥스트까지 그 각각의 이제 고객 번호를 전부 다 이제 AA라는 그 개체 변수에 집어넣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실행문을 계속해서 이제 5번 반복을 이제 해줄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만 다시 올라가게 되면 두 번째 고객 번호를 가지고 다시 이제 들어가서 반복 실행해 줄 거고, 다시 넥스트를 만나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이 고객 번호를 가지고 또 안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요 실행문을 또 반복해주고 또 넥스트를 만나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네 번째 사람 거 그 고객 번호를 가지고 이제 또 안으로 들어가서 실행문을 반복해주고 넥스트를 만나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요 5번째 사람의 이 고객 번호를 가지고 또 다시 들어가서 이제 반복 실행해주고 이제 끝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고객 번호가 5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4부터 시작해서 next까지 그렇게 이제 5번 반복 실행해 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폼을 열어서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이제 고객번호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뭔가를 쓰겠죠. 쓰고 나서 우리가 조회 버튼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때 여기에 입력된 이 폼에 입력된 그 고객번호랑 만약에 이 첫 번째 사람의 이 고객번호가 만약에 똑같다면 우리 그 밑에 있는 이제 고객의 종류명이다, 그 다음에 기본 요금이다, 사용 시간이다, 청구 금액이다 해서 요 데이터들이 이제 우리 폼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지시사항을 보니까 포맷이라는 이 문을 이용해서 이 명령문을 이용해서 고객번호는 이제 대문자로 이곳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래요. 그러면 이 고객번호도 우리 폼에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소문자로 들어있지만 이걸 이제 대문자로 바꿔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맷이라는 이 명령문을 이용해서 대문자로 이제 표시가 되게끔 이곳에다가 이제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고객 번호도 폼에다 집어넣고 고객 종류명도 이제 우리가 폼에다 집어넣고 기본 요금이다, 사용 시간이다, 청구 금액이다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전부 다 이 폼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그때 엑셀에 들어있는 걸 이제 폼에다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엑셀에 이 셀에 우리 1열 A열에 들어있는 게 1열이죠. B열이 이제 2열이 될 거고요. C열이 이제 3열이 되고 D열이 이제 4열이 되고 E열이 이제 5열이 되겠죠. 그때 만약에 첫 번째 사람의 고객 번호가 만약에 똑같다면 우리는 4행 1열의 값을 이곳에다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4행 2열의 값을 이제 이곳에 집어넣어라. 4행 3열의 값을 이곳에 집어넣어라. 4행 4열의 값을 이곳에 집어넣어라. 4행 5열의 값을 이곳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 고객 번호에다가 이곳에다가 뭔가 이제 고객 번호를 썼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이 고객 번호랑 똑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때는 이 사람의 데이터는 전부 다 이제 7행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7행 1열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7행 2열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7행 3열의 값, 7행 4열의 값, 7행 5열의 값을 이곳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각각 이 데이터들이 이 폼에 이 해당 컨트롤에 각각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열 번호는 딱 정해져 있죠. 어차피 고객 번호는 싹 다 이제 1열에 들어있는 거고 고객 종류명은 싹 다 이제 2열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기본 요금은 싹 다 이제 3열에 들어있고 사용 시간은 이제 4열에 청구 금액은 이제 5열에 들어있으니까 이 열번호는 딱 정해져 있지만 이 행번호는 바뀌어요. 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고객 번호를 짜잔하고 입력해주고 그리고 조회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우리가 for each next라는 그 명령문을 사용해서 우리가 컬렉션 개체를 이만큼 이제 설정한다 그랬죠. 요만큼 이제 설정해 놓고 우리가 이곳에다가 이제 입력했던 그 고객 번호랑 이 첫 번째 데이터랑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고객 번호가 아니다. 그럼 두 번째 데이터랑 비교하겠죠. 그리고 얘도 아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데이터랑 비교를 할 거고요. 그리고 얘도 아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데이터 가지고 비교할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아니다. 그러면 이 다섯 번째 사람의 이 고객 번호 가지고 이제 서로 비교를 하겠죠. 이렇게 이제 한 사람 데이터를 이제 비교할 때마다 우리가 값을 이제 일씩 증가를 시킬 거예요. 그때 이제 참조행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쓸 건데 그때 이제 참조행은 참조행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 사람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 고객 번호랑 서로 비교할 때마다 이제 참조행은 일씩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시켜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고객 번호 여기다 이제 뭔가를 썼어요. 조회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렀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람의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때 그때 참조행 플러스 1을 해달라. 그럼 이제 참조행은 이제 1이라는 값이 되겠죠. 근데 그 첫 번째 사람의 데이터가 맞아요. 맞으면 우리는 4행 1열의 값, 4행 2열의 값, 3열의 값, 4열의 값, 5열의 값을 이곳에다가 각각 이제 컨트롤에다가 싹 다 이제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참조행은 지금 1이에요. 우리는 4행 거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에 3행까지가 이제 제목이니까 우리가 이제 참조행에다가 맨 처음에 이제 참조행에다가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3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시작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이제 참조행에다가 3이라는 값을 딱 집어넣고 그리고 고객 번호에다가 이제 뭔가를 썼어요. 그리고 조회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는 순간 이 첫 번째 사람의 고객 번호를 가지고 오겠죠. 가지고 와서 이곳에 이제 폼에다가 입력했던 그 고객 번호랑 똑같은지 이제 비교를 할 거라고요. 해서 그때 이 고객 번호 첫 번째 걸 딱 가지고 오는 순간 참조행은 이제 플러스 1을 시켜주게 되면 참조행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3이었다가 얘를 이제 만나는 순간 이제 4가 되겠죠.
해서 딱 비교해 보니까 이 첫 번째 사람의 고객 번호가 맞아요. 그러면 이 참조행은 이제 플러스 1을 해서 이제 4가라는 값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4행 1열의 값을 갖다 달라. 4행 2열의 값, 4행 3열의 값, 4행 4열의 값, 4행 5열의 값을 각각 컨트롤에다 집어넣어 주세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고객 번호 내가 이제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조회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면 이제 첫 번째 사람부터 시작해서 고객 번호 쭉쭉쭉 비교를 하겠죠. 그때 이제 참조행은 맨 처음에 이제 초기 값으로 이제 3을 집어넣고 시작한다고 했어요. 3을 딱 가지고 첫 번째 사람의 이 고객 번호를 딱 가지고 오는 순간 참조행을 이제 1 증가시켜 준다고요. 그럼 참조행은 이제 4가 되겠죠. 근데 이 고객 번호를 서로 비교해 보니까 이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이제 고객 번호를 가지고 오겠죠. 그렇게 이제 가지고 오자마자 또 참조행을 또 1 증가시켜 준다고요. 그럼 참조행은 또 이제 4였다가 이제 5라는 값을 갖겠죠. 근데 고객 번호를 서로 비교해 보니까 얘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사람 거 고객 번호를 또 가지고 오겠죠. 이렇게 이제 고객 번호를 가지고 오는 순간 또 참조행을 또 1 증가시켜 주게 되면 이제 참조행은 이제 6이 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비교해 보니까 이 고객 번호가 이 폼에다가 입력했던 그 고객 번호랑 똑같아요. 똑같으면 이제 이 데이터들을 각각 이제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해당 컨트롤에 각각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은 행번호가 몇 행이다? 6행이다. 지금 참조행도 얼마가 됐어요? 6이 됐죠. 그래서 6행 1열의 값, 6행 2열의 값, 6행 3열, 6행 4열, 6행 5열의 값을 각각 컨트롤에 집어넣어주세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참조행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참조행에다가 3을 집어넣고 시작하는 이유가 뭐다? 우리 3행까지가 우리 제목이 들어있으니까 이제 네 번째 행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의 각각 고객 번호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3행이라는 거 요거를 이제 참조행에다가 초기 값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고객 번호를 가지고 올 때마다 참조행이 이제 일씩 증가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조행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코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먼저 켜야 되겠죠. 비주얼 베이직 킬 때 우리가 단축키 Alt하고 F11번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떴습니다. 우리는 이 통신 요금이라는 그 폼에 이제 우리가 조회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작성해 주는 거죠. 해서 우리 프로젝트 탐색기에 보게 되면 폼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통신 요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통신 요금이라는 이 폼 더블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이제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회 버튼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할 거니까 이 조회라는 이 단추를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코드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이곳에 보면 cmd 조회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는데 그걸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 사이에다가 쭉쭉쭉 이제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참조행이라는 거 그거부터 만들자고요. 참조행에다가 아까 우리 초기 값으로 3을 집어넣고 쓴다 그랬죠. 3을 집어넣고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for each next를 쓰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이제 폼은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for each AA라고 그 객체 변수를 우리가 AA라는 이름으로 쓸게요. 그리고 in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우리 엑셀에서 지금 요만큼의 범위를 이제 컬렉션의 객체 그걸 이제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셀 주소를 보니까 A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A의 8번 셀까지죠. 그러면 이제 다시 비주얼 베이직으로 다시 되돌아가자고요. 비주얼 베이직 되돌아갈 때 요거 이제 눌러도 되겠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되돌아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A 4번 셀부터 시작해서 A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A의 이제 8번 셀까지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앞에다가 우리가 레인지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레인지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엑셀의 범위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 포문을 땅 하고 이제 처음 만났을 때 A4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 이제 AA라는 이 객체 변수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문을 또 실행해주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포문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A의 5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 AA라는 객체 변수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반복하고 다시 올라오면 이제 A의 6번 셀의 값이 또 AA에 들어가고 또 반복 실행하고 다시 포문으로 다시 되돌아오면 이제 A의 7번 셀이 그 다음에 이제 A의 8번 셀이 그렇게 차례대로 이 영역의 값이 AA라는 곳에 차례대로 이제 저장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 실행해 줄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이제 이 첫 번째 줄을 딱 만나는 순간 A4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 AA라는 그 변수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의 우리 고객 번호를 이제 AA라는 그 변수를 이제 가지고 왔으니까 가지고 오자마자 우리는 참조행을 1 증가시켜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참조행 플러스 1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조행을 1씩 1씩 증가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렇게 이제 1을 증가시켜 놓고 이제 비교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비교할 게 우리의 A4번 셀에 들어있는 값이 우리의 AA라는 이 객체 변수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처음에. 그러면 이 AA라는 그 객체 변수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우리 고객번호 요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똑같은지 그걸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이 고객 번호라는 거 요 컨트롤을 찍어서 우리가 속성창을 보게 되면 이 컨트롤의 이름은 txt 고객 번호죠. 그래서 우리가 if를 이제 비교해 주면 됩니다. if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객체 변수 AA라는 곳에 들어있는 그 value 그 값이랑 우리 txt 고객 번호요. 고객 번호라는 그 컨트롤의 value 그 값이랑 서로 똑같은지 비교해 주세요. 얘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만약에 똑같다면 이제 해당하는 그 고객 번호를 찾았다. 그거죠. 찾았으면 이제 우리가 셀에 들어있던 거, 엑셀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폼으로 전부 다 이제 옮겨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고객 번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옮겨줘야 되겠죠. 왜? 우리가 이곳에다가 쓸 때는 소문자로 그렇게 고객 번호를 쓰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해당하는 그 사람을 찾았다면 그때 이제 고객 번호는 대문자로 이제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컨트롤의 이름은 우리 txt 고객 번호라는 그 컨트롤에 그때 이제 값을 value 값을 어떤 걸로 집어넣어라. 우리 셀즈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우리 참조행 1열의 값을 우리 txt 고객 번호라는 그 컨트롤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1열의 값을 여기로 집어넣고 2열의 값, 3열의 값, 4열의 값, 5열의 값을 각각 컨트롤에 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이제 생긴 거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써줘야 됩니다. 요거 이제 복사해서 좀 쓸게요. 자, 2열 거, 3열 거, 4열 거, 5열 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참조행, 2열의 값, 3열의 값, 4열의 값, 5열의 값 하고 이렇게 써주고 이것들을 각각 이 컨트롤에다가 각각 넣어주면 되죠. 그때 이제 고객 종류명은 이 컨트롤을 찍어 보니까 txt 종류명으로 그렇게 이제 이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요금, 이 컨트롤의 값은 txt 우리 기본요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사용시간, 얘는 이제 txt 사용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거는 txt 이제 청구 금액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컨트롤의 이름만 이제 전부 다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두 번째 거는 종류명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컨트롤의 이름은 기본요금이요. txt 기본요금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컨트롤의 이름은 우리 txt 사용시간이다. 그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컨트롤의 이름은 txt 청구금액이요. 청구금액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고객 번호를 찾았을 때 엑셀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 각각의 이제 컨트롤마다 값으로 이제 전부 다 넣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싹 다 이제 집어넣었으면 우리 이제 if문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end if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포문도 우리가 이제 끝내야 되겠죠. 포문을 이제 끝낼 때 우리가 이제 next로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next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결값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 만약에 여기서 if문에서 여기서 물어봐서 그 해당하는 고객을 찾았어요. 찾았으면 우리가 엑셀에 들어있던 그런 데이터들을 각각의 이제 컨트롤에 집어넣고 완전히 이제 끝내야 돼요. 근데 우리 for next 문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죠.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사람의 그 데이터를 AA라는 그 변수, 객체 변수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참조행을 이제 1 증가시킨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같아요. 같으면 그 사람의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제 다 집어넣었으면 각각의 컨트롤에다가 셀에 있는 값을 다 집어넣었으면 이제 끝내야 되는데 넥스트를 만나는 순간 또 올라간다고요. 올라가서 A5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을 또 AA라는 요 객체 변수에 또 집어넣어요.
또 집어넣고 밑에 걸 또 물어본다고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을 찾았으면 더 이상 우리가 포문을 반복을 실행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해서 지금 이거를 이제 실행하는 거는 내가 폼에다가 입력했던 그 고객 번호랑 지금 엑셀에 들어있는 그 고객 번호랑 똑같은 데이터를 찾았다 그거잖아요. 찾았으면 이제 더 이상 이 반복문은 실행이 안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이제 셀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이제 각각의 이제 컨트롤에 집어넣었으면 이제 끝내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EXIT4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 얘랑 똑같다. 그 얘기는 내가 원하는 그 고객 번호를 이제 찾았다는 얘기고, 찾았으면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을 이제 각각 컨트롤에다가 각각 넣어달라. 넣어놓고 이제 끝내면 되니까 그때 이제 계속해서 반복 실행하지 말고 이 데이터를 각각 컨트롤에 다 집어넣었으면 포문은 이제 빠져나가라. 그렇게 해서 우리 exit4하고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해당 고객 정보가 없는 경우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폼에다가 이제 고객 번호를 딱 하고 입력을 했는데 그 입력한 그 고객 번호가 우리 엑셀에 이 범위에 이제 없을 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으면은 우리 폼에다가 아무것도 나타낼 수가 없겠죠. 그랬을 때는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가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해주래요. 그리고 청구 금액이 만약에 15만원 이상이다 그랬을 때도 우리 메시지 박스가 뜨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시지 박스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좀 이제 보자고요. 자, 우리 메시지 박스를 보니까 지금처럼 찾는 고객이 없을 때는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이제 그냥 끝내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청구 금액이 15만원 이상이다 그랬을 때는 지금처럼 고객 번호라고 이렇게 이제 한글로 먼저 써주고 그 해당하는 그 사람의 고객 번호를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고 그 뒤에다가 님은 추가 할인 대상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워주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만약에 찾는 그 고객 번호를 만약에 못 찾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못 찾았을 때는 이 포넥스트 문이 이 개체, 컬렉션 개체에 들어있는 이 내용이 전부 다 이제 개체 변수 AA에 싹 다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if 문에서 계속해서 물어볼 거예요. 똑같아 물어봤는데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넥스트 문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왔을 때 넥스트 문을 이제 빠져나왔을 때 그때 이제 요 메시지가 짜잔하게 뜨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 해당하는 고객을 찾았을 때도 우리가 엑셀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우리 각각의 이제 컨트롤에다 싹 다 이제 넘겨주고 그리고 exit4를 만나서 또 포문을 또 빠져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포 넥스트 문을 빠져나왔을 때 무조건 이 메시지가 뜨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 포 넥스트 밖에서 이 해당하는 고객을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고객 번호가 똑같냐 물어보고 똑같을 때 얘네들이 이제 쭉쭉쭉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스위치라는 그 변수를 이제 하나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라는 그 변수를 이제 쓸 건데 그 스위치라는 변수는 왜 쓰냐? 스위치가 우리 불 껐다 켰다 하는 그 스위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위치에다가 맨 처음에 이제 초기값으로 0을 주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당하는 내가 원하는 그 고객을 찾았다면 엑셀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각각의 이제 컨트롤에다가 싹 다 이제 집어넣고 그 해당 고객을 찾았으니까 이제 스위치라는 이 변수의 값을 1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스위치 값이 이제 1로 바뀌는 건 언제만 바뀌어요? 우리 엑셀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싹 다 이제 우리 각각의 이제 컨트롤에다가 입력을 했을 때만 스위치가 이제 1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찾는 고객이 없었다. 그럼 요거를 이제 한 번도 실행을 안 하겠죠. 그러면 스위치에다가 내가 초기값을 0을 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끝까지 이제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밑에서 또다시 이제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if 열어주고요. 만약에 이 스위치라는 그 변수의 값이 0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0이랑 똑같다. 그 얘기는 이곳으로 한 번도 못 들어갔다. 그 얘기요. 그 얘기는 우리 원하는 그 고객을 이제 못 찾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원하는 고객을 내가 못 찾았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뜨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스위치 값이 0이랑 똑같다면 메시지 박스 띄워라. 메시지 박스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데 거기다 이제 뭐라고 출력해 주면 돼요?
여기 메시지 박스의 제목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써 있으니까 우리가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버튼도 지금 확인 버튼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버튼의 종류도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요 메시지만 그대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메시지는 고객 번호가 한 칸 띄고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점까지 이렇게 이제 똑같이 찍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스위치가 만약에 0이랑 똑같으면 이제 내가 원하는 그 고객을 못 찾았다는 얘기니까 고객 번호가 잘못됐다. 그렇게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찾는 고객이 없을 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메시지 박스를 이렇게 이제 뜨게 만들어주면 되고, 그렇지 않다. 스위치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내가 원하는 고객을 찾았다는 얘기죠. 원하는 고객을 찾았을 때 그 사람의 청구 금액이 이제 15만원 이상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서 15만원 이상일 때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else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else if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코드를 이제 쓸 거예요. 그때 이런 메시지 박스는 언제 띄우는 거예요? 청구 금액이 이제 15만원 이상일 때만 띄워주면 되겠죠. 우리가 그 청구 금액은 우리 참조행, 오열에 이제 들어있겠죠. 해서 여기서 else if라고 쓰고 우리 sellis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 참조행, 오열에 들어있는 그 값이 15만원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15만원 이상이라면 우리가 또 메시지 박스 띄워야 되겠죠. 해서 그때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워달라. 그때 이제 메시지 박스는 지금 여기 제목을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가 따로 제목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확인 버튼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버튼의 종류도 따로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냥 요 메시지만 뜨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때 그 해당하는 그 사람의 고객 번호가 이 위치에 이제 뜨게 만들어줘야죠. 해서 이제 각각의 이제 고객들마다 요 고객 번호만 바뀌고 앞에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글씨, 그 뒤에 써져 있는 글씨는 무조건 고정이죠. 해서 이 고객 번호가 이제 출력되기 전에 그 앞에 보니까 고객 번호라고 써져 있고 여기 사이뜨기가 또 하나가 되어 있죠. 해서 여기다 이제 쌍따옴표 이렇게 열어주고 고객 번호요, 고객 번호라고 써주고 사이뜨기 한 칸까지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요만큼 이제 출력해주고 그거 이어서 이제 뭐 출력해라? 그 해당하는 사람의 고객 번호를 그대로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S하고 G라는 그 글자가 대문자로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문제를 읽어봤을 때 해당하는 고객을 찾았을 때 우리가 이 해당 컨트롤에다가 값을 나타낼 때는 대문자로 들어가게 그렇게 해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해당 컨트롤에는 이제 대문자로 바뀐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고객 번호 요거를 이제 출력을 해줄 때 요 컨트롤 명을 써서 우리가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txt 고객 번호라는 그 컨트롤의 밸류 해서 우리가 이제 값을 여기다가 출력을 해 달라. 그리고 그거 이어서 우리가 띄어쓰기 없이 요 글자를 그대로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뒤에다가 이제 쌍따옴표 묶어서 님은 하고 써주면 되겠죠. 한 칸 띄고 추가 할인 한 칸 띄고 대상입니다 점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서 우리가 이제 if문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end if 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우리 끝이요. 그럼 이제 메시지 박스 두 개 다 띄웠죠.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지상도 읽어보자고요. 그때 요 첫 번째 지상은 우리가 전부 다 이제 해결을 다 해줬죠. 그리고 for each next문을 이용해서 작성해라. 요것도 이제 다 해줬고요. 그 밑에 이제 세 번째 지상이요. 우리가 포맷이라는 이 명령문 얘를 이제 이용해서 고객 번호는 싹 다 이제 대문자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 요금이랑 청구 금액 이 두 가지는 천 단위마다 컴마를 붙여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엑셀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각각 컨트롤에 이제 옮겨줄 때 고객 번호는 이제 대문자로 표시가 되게, 그리고 기본 요금하고 청구 금액, 기본 요금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리고 청구 금액은 지금 마지막에 있죠. 요 두 개는 천 단위마다 이제 컴마가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해서 일단 고객 번호 먼저요. 고객 번호 요거를 이제 포맷으로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포맷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지금 엑셀에서 이 참조행 컴마 1열에 들어있는 그 값을 이제 우리 폼으로 이제 옮겨줄 때 그때 이제 표시 형식을 이제 뒤에서 써주면 되는데 우리가 대문자로 이제 표시해달라. 그게 이제 크다라는 요 기호를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온다면 작다라는 요 기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는 이제 대문자로 표시할 거니까 크다라는 요 기호 이제 붙여주고요. 그리고 우리 고객 번호를 봤을 때 총 5글자로 돼 있었죠. 해서 문자 자리를 이제 표시해주는 우리 %, 요거를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 하고 요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맷이라는 가로, 요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표시 형식을 지정을 할 때 엑셀에서는 골뱅이라는 그 기호도 문자를 대신해주는 그 문자 자리 표시자고 이 %도 우리 문자 자리 표시자입니다. 그때 이제 %랑 우리 골뱅이랑 차이점이 뭐냐? 우리 %는 이렇게 이제 내가 5글자를 이렇게 찍었을 때 해당 위치에 문자가 있으면 문자를 그냥 표시를 해줘요. 근데 내가 고객 번호를 만약에 4글자만 입력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5글자를 썼는데 4글자만 만약에 입력이 됐다면 그 없는 곳은 아무것도 이제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골뱅이를 내가 5개를 찍었어요. 근데 고객 번호를 입력할 때 4글자만 입력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 글자가 비죠. 그 비어있는 그 자리에 공백을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랑 우리 골뱅이랑 그 차이점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요금하고 청구 금액이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천 단위마다 컴마를 붙여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우리 기본 요금으로 찾아가서 여기다 또 포맷이라고 우리가 또 써주면 되겠죠. 포맷이라고 써주고 이곳에서 나온 그 값을 천 단위마다 이제 심표를 붙여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샵, 샵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청구 금액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포맷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지금 이 참조행 컴마 5열의 값을 이제 표시를 할 때 우리 천 단위마다 심표 붙여달라. 그렇게 해서 샵, 샵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3개의 이제 지상이 다 끝났죠. 그러면 요 코드 우리 전체적으로 한 번만 더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코드 봤을 때 CMD 조회라는 그 버튼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맨 처음에 이제 스위치라는 그 변수에다가 이제 초기값 0을 집어넣고요. 참조행에다가는 이제 3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때 지금 for each 문이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요만큼이죠. 요만큼인데 그때 맨 처음에 이제 우리 포문으로 땅 하고 이제 들어가면 A의 4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을 AA라는 이 객체 변수에 이제 집어넣겠죠. 집어넣고 나서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사람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 참조행을 일씩 이제 증가를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참조행은 맨 처음에 이제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만나는 순간 이제 4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AA라는 그 객체 변수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우리 TXT 고객번호 그 우리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요 if문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요. end if까지가 우리 하나의 또 if문이죠. 해서 만약에 고객 번호가 똑같냐 물어봤는데 만약에 아니에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으면 그냥 이 if문을 그냥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서 그 밑에 이제 next를 이제 만납니다. next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만나게 되면 다시 포문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죠. 포문으로 올라가서 이제 A의 5번 셀에 있는 그 값, A의 5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을 이제 AA라는 이 객체 변수에 다시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고 나서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참조행은 참조행 플러스 1을 해줍니다. 그러면 A의 5번 셀의 값이 이제 AA에 들어갔다. 그 얘기는 이제 두 번째 사람의 고객 번호를 가지고 왔다. 그거죠. 해서 참조행은 참조행 플러스 이제 1을 해주면 이제 참조행은 아까 4였다가 이제 5라는 값을 갖겠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AA라는 그 객체 변수의 값이랑 우리 TXT 고객 번호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똑같냐 물어봤어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똑같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똑같다면 이제 그 고객을 이제 찾았다는 그 얘기죠. 그렇게 이제 고객을 찾으면 우리 엑셀에 들어있던 그런 데이터들을 각각 이런 형식에 맞게 그렇게 이제 변환한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각각의 이제 컨트롤에다 싹 다 이제 집어넣어라.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고객을 찾았으니까 그 값들을 싹 다 이제 폼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끝내버려야 되겠죠.
해서 우리 스위치의 값은 맨 처음에 이제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었어요. 0을 이제 초기 값으로 줘서 0을 가지고 있다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만나는 순간 스위치의 값은 이제 1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exit4하고 포문을 이제 빠져나갑니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반복 실행하지 않아도 되겠죠. 해서 exit4 얘를 이제 만나서 포문을 완전히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서 이곳에서 스위치의 값을 이제 비교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았을 때는 스위치에다가 1 집어넣어라. 요거 이제 실행해 줬죠. 그럼 이제 스위치 값은 이제 1일 거고 여기서 이제 스위치가 0이랑 똑같아? 물어봤죠. 0이랑 똑같지 않죠. 지금 1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else로 이제 찾아가겠죠. else로 찾아가서 우리 청구 금액에 들어있던 그 값이 15만원 이상인지 물어봅니다. 15만원 이상이라면 지금처럼 요 메시지 박스를 띄워줄 거고요. 만약에 15만원이 안 된다면 그냥 우리 이 부분에 빠져나가서 그냥 이 코드가 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 A의 5번 셀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데이터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그 고객 번호였다. 그러면 이제 이 5라는 값을 이제 참조행이 가지고 있을 거고 그때 이제 5행 1열의 값을 5행 2열의 값을 5행 3열 5행 4열 5행 5열의 값을 각각 이제 전부 다 이제 폼에다가 다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고객 번호를 못 찾았을 때도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포문이 지금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if가 시작을 해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고 그 밑에 또 if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때 이제 스위치는 맨 처음에 이제 초기값 0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거고 참조행은 이제 3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A의 4번 그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을 AA라는 그 객체 변수에 집어넣고 시작하겠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사람의 고객 번호를 딱 가지고 오는 순간 참조행은 참조행 플러스 1을 해서 참조행이 이제 1 증가할 거예요. 그럼 참조행은 맨 처음에 이제 3이었다가 얘를 이제 만나는 순간 이제 1 증가해서 이제 4가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AA라는 그 객체 변수의 값이랑 TXT 고객 번호에 폼에 들어있던 그 고객 번호랑 똑같냐 물어봤어요. 아니래요. 아니면 그냥 이 부분을 그냥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서 이제 넥스트를 만나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A의 5번 셀의 값을 이제 AA에 집어넣겠죠.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참조행은 참조행 플러스 1을 해주면 이제 얘는 이제 4였다가 이제 5가 될 거고요.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if 얘를 이제 만나겠죠. 만나서 AA라는 그 객체 변수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TXT 고객 번호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똑같냐? 물어봐요. 근데 아니래요. 만약에 달라요. 다르면 또 이 if문을 그냥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갔더니 이제 next 얘를 또 만날 거고 next를 만나는 순간 또 포문으로 또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이번에는 A의 6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을 또 객체 변수 AA에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고 나서 참조행은 참조행 플러스 1을 해주면 참조행은 이제 5였다가 이제 6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이 객체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랑 txt 고객 번호랑 똑같냐 물어봐요. 근데 아니래요. 아니면 또 이 if문을 빠져나가고 next 문을 다시 만나서 또다시 이제 포문으로 또다시 올라오겠죠. 그럼 이제 A의 7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을 이제 객체 변수의 AA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참조행은 참조행 플러스 1을 만나게 되면 얘는 이제 7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if AA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txt 고객 번호랑 똑같냐? 아니래요. 아니면 또 if문은 빠져나가고 next를 만나서 또다시 이제 포문으로 올라가겠죠. 그럼 포문으로 올라왔을 때 이번에 이제 A의 8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을 이제 객체 변수 AA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고 나서 참조행은 참조행 플러스 1 얘를 만나서 참조행은 이제 1이 증가해서 이제 8이라는 값을 가질 거고 그 밑에 내려가서 이 부분에서 또 물어봅니다. 객체 변수의 값이랑 우리 폼에 들어있던 txt 고객 번호랑 똑같냐 물어봤어요. 근데 또 아니래요. 아니면 이제 요 이 부분을 빠져나가고 next를 만나서 다시 올라가는 순간 이제 우리 포문이 끝나는 거죠. 왜? A의 8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까지 전부 다 이제 객체 변수 AA에다가 집어넣고 계속해서 비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A의 8번 셀까지 전부 다 했기 때문에 그냥 포문에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if문 얘를 만나겠죠. 얘를 만나서 스위치에 들어있는 값이 0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봤죠. 지금 우리 스위치의 값은 계속해서 0이었어요. 초기값 0을 주고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0이었습니다. 그러면 0이랑 똑같으니까 이제 메시지 박스 띄워라. 뭘 띄워라? 고객 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 얘를 이제 띄우고 그냥 이 if문이 끝날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코드를 전부 다 이제 맞게 작성을 했어요. 그럼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엑셀로 먼저 되돌아가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금 청구라는 거 요거 이제 단추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하자고요. 클릭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EX365라는 그 고객 코드를, 그 고객 번호를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EX라고 써주고 365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때 제가 전부 다 이제 소문자로 썼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조회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를게요. 땅 하고 눌렀더니 EX365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곳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폼에 다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제 고객 번호 아까 제가 분명히 소문자로 썼는데 지금 이곳에 이제 대문자로 표시가 됐죠. 그리고 기본 요금하고 우리 청구 금액 같은 경우에는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전부 다 이제 붙었어요. 이렇게 좀 이제 맞게 실행이 된 거죠. 그때 이제 청구 금액이 15만 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지 박스는 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 번호 EG952 이 사람 거 한번 써볼게요. 이 사람의 청구 금액은 지금 15만 원 이상이 맞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 요 자리에다가 EG라고 이렇게 써주고 952 이렇게 써놓고 이제 조회요. 조회 버튼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요 메시지 박스 이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고객 번호가 이제 없을 때도 이제 한번 보자고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싹 다 이제 지우고 여기다가 이제 AB라고 쓰고 1, 2, 3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AB 1, 2, 3이라는 그 고객은 없죠. 그러면 요때 이제 조회요. 조회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고객 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떴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번 문제 이렇게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종료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A의 1번 셀에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A의 1번 셀에는 통신 요금 내역하고 요 글씨가 쭉 들어있죠. 이곳에다가 이제 글꼴 스타일을 굵게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래요.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고 통신 요금이라는 이 폼이 화면에서 사라지도록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Alt하고 F11번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종료라는 그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폼에서 종료라는 이 단추요. 이 단추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CMD 종료하고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자, 요거 이제 창 크기 조절 좀 할게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CMD 종료라는 그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은 우리 셀의 주소가 딱 정해졌어요. A의 1번 셀을 이제 굵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A의 1번 셀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괄호를 묶어 써주고 이 셀의 폰트 글자 모양의 우리 스타일을 굵게 지정하라 그랬죠. 그때 이제 굵게가 우리 볼드죠. 볼드 해서 여기다 이제 볼드라고 이렇게 써주고 볼드의 값을 우리가 이제 트루 값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A의 1번 셀에 이제 굵게가 이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통신 요금이라는 폼이 화면에서 이제 사라지도록 해라. 그럼 종료시켜라. 그거죠. 우리가 이제 폼을 종료시킬 때 우리가 쓰는 그 명령이 우리 unload me요. 해서 unload me 하고 이렇게 두 줄만 써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러면 요것도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금 청구 요거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클릭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종료 버튼 누를게요. 아직 안 눌렀어요. 안 눌렀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종료 버튼 누를게요. 종료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의 1번 셀에 들어있던 그 글씨가 굵게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됐고 그리고 폼도 이제 화면상에서 싹 이제 사라지고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다 맞게 이제 풀었다는 그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차트 수정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매크로 작업하는 문제, 그리고 프로시저 문제까지 이렇게 이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우리 요 프로시저 문제 2번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섹션 공부하면서 for each next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넘어오셨다면 이 문제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앞에서 그거 이제 대충 공부하고 이쪽으로 넘어왔다. 그러면 요 동그라미 2번 문제, 우리 프로시저 문제 중에서 동그라미 2번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얘가 이제 엄청나게 어렵게 그렇게 이제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문제도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런 형식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일단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기본 모의고사 7회 문제를 풀고 있는데 우리 프로시저 코드를 이제 웬만한 거 다 외웠다. 그러면 요 동그라미 2번
이 코드도 같이 외우세요. 같이 외우세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게 외우셔야 돼요. 근데 나 아직까지 코드 다 못 외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짧은 것들 위주로 해서 먼저 싹 다 외우시고 긴 거는 이제 나중에 천천히 외우셔야 돼요. 어차피 외우긴 외워야 돼요. 왜? 한 번에 합격하려면 외워야죠. 어떤 문제가 시험장에 갔을 때 나올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외우셔야 된다고요. 어차피 우리 프로시저 문제는 시험에 나오는 그 형식이 정해져 있다 그랬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외우면 맞출 수 있다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머리가 아프고 복잡해도 외우세요.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를 먼저 외우고 연습을 해야 되겠죠?